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래간만에 직접 대면을 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요 헬레니즘 철학과 미술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5세기 민주주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로 한번 돌아가 보지요. 그때는요 아테네 사람들이 인간과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각 도시국가들이 보내오는 분담금들을 자기들이 마음껏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기존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그들은 아테네가 소위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들이 어떤 욕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귀족들만 썼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당대 아테네의 자유 시민이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아테네의 전성기는 불과 30여 년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내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30년 동안 이어진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 10개월 동안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의 한가운데를 뚫고 온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보았습니다. 즉, 공동체 정신을 상실하고 도덕과 윤리에 관한 관점을 상실하게 되면 그들이 개인적인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바라보았고요. 아테네인들의 탐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테네 사람들은 주저없이 소크라테스를 재판장에 세우고 그를 죽였죠.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자신들이 이루어낸 그런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소크라테스를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비록 스파르타한테 졌지만 이내 민주주의를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민주주의와 아테네의 위대함에 대해서 환상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북쪽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아테네로부터 떠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패권 국가가 되고요. 이어서 알렉산더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당대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를 정복을 해버리고 세계의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아테네인들은 별로 자기들이 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아테네는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계가 확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도권이 사라졌다는 데 대해서 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민주주의와 법으로는 이제 세상을 다 담아낼 수 없게 된 것이죠. 모든 사유와 삶을 도시국가 중심으로 살던 그들에게는 전 세계에 걸친 대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 제국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그 전에 가졌던 그들에 대한 자부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이제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자기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소크라테스가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를 일컬어서 미친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라고 합니다. 기원전 412년에서 323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라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패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점차 아테네가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아테네에 갑자기 등장한 시노페 출신의 디오게네스가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던 것입니다. 일컬어서 견유학파라고 합니다.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을 우리가 견유학파라고 하는데요. 키니코스 학파라고도 하죠. 우리말로는 견유학파다 해서 조금 점잖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어감으로는 떠돌이 개와 같은 학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디오게네스에게는 스승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견유학파의 대표는 이 디오게네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을 개라고 붙였습니다. 개같이 떠돌아다니면서 비난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입니다. 왜 그들 스스로를 견유학파다, 키누코스학파다, 개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개를 바라볼 때 개는 어떠한 제도나 어떤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연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개입니다. 배변 활동을 하고 싶으면 배변 활동을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개와 같이 자기들도 일체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체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견유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또 다른 이 개의 의미는 뭐냐면 비판과 냉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당신들이 견유학파입니까? 왜 당신들을 개에 비유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사납게 물어뜯듯이 우리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환상과 몽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정없이 개와 같이 물어뜯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여겨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을 견유학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부와 명성, 심지어는 플라톤도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플라톤같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면서 점잖게 세상에 대해서 이론화시키는 그런 철학 체계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체계와 사회 체계를 그들은 여지없이 비난하고 경멸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죠. 정부, 사유재산, 결혼, 기성, 종교, 노예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철폐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아주 혁신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아나키스트와 같은 그런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디오게네스는요,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의 삶 자체가 일종의 전위예술, 행위예술, 퍼포먼스라고 보아도 좋을 정도인데요. 폭력적인, 독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변 활동과 성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변 활동과 성행위를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로 대표되는 자연,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본성에 충실할 때 오히려 그때 자유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들의 성행위와 배변 활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막 합니다. 일종의 좀 보통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 당대에 벌써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디오게네스는요, 넝마 같은 외투한벌을 입고요, 맨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계 유지를 합니다. 그가 구걸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부와 명성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냉소를 보내는 일종의 퍼포먼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이러한 주장은요, 어느 날 한 마리 쥐를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쥐가 그 디오게네스가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먹는데 너무도 열심히 맛있게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쥐의 모습을 보면서 디오게네스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쥐가 저 부스러기 빵 하나에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우리 인간이 모든 미망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그런 욕망, 가장 본연적인 본성, 자연에 가장 가까운 아무런 가치와 도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그냥 떠돌이 개와 같은 본성에 인간이 충실할 수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인간의 행복은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인간이 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디오게네스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디오게네스는요, 원래 그가 시노페에 살 때 화폐 제조업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화폐를 제조했는데 그가 불법 화폐를 제조했다는 명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온 이후에 델포이 신전에 가서 그가 신탁을 받아봅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델포이 여사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화폐를 손상시켜라. 디오게네스를 대표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예화가 되죠.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대 사람들의 경제적인 욕구, 모든 사회 시스템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모든 제도, 모든 사상을 파괴하는 그들을 향해서 냉소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 디오게네스 철학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느 날요 운동 경기가 열려서 휩쓸려 가는 디오게네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당신도 지금 운동 경기를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아니요. 나는 지금 경기를 하러 가는 중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와 경기를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바로 나의 기쁨, 고통과의 경기지요. 수시로 덤벼드는 욕망과 한바탕부터 레슬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시오? 그 녀석을 붙잡아 땅에 팽개쳐 버릴 때 그 상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오라고 그의 즐거움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그에게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은 무엇을 대표하는 겁니까? 가장 자연스럽고 본연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인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올 때 그런 것들과 한바탕 레슬링 하듯이 그런 것들을 팽개칠 때 그는 가장 자유스러움을 느끼고요. 가장 본연의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만남이죠. 어느 날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알렉산더가 다 쓰러져가는 통 속에 살고 있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조금도 그 앞에 있는 알렉산더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디오게네스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알렉산더가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합니다.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합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인데 내가 왜 당신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뻘쭘한 알렉산더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인 다 해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 지금 몸을 좀 치워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내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햇볕이지 당신의 권력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라고 알렉산더를 비켜달라고 알렉산더에게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칼을 빼어들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는 역시 이 사람도 영웅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디오게네스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렉산더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디오게네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위대하다고 칭함을 받고요.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가장 원초적인 본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앞에서 증명하며 보여주며 가장 가난한 그가 오히려 알렉산더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적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족해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가요?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또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혹시 우리는 불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디오게네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한 명의 세계 시민이다. 자,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철학은요, 후에 스토아 철학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자, 스토아 철학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늘은 디오게네스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겠는데요.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던 괴짜 철학자 미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